자, 안녕하십니까. 도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비도 많이 왔던 것 같은데 다들 비 피해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칠판 강의 재밌어요. 내용이 끝장나거든요. 한국 시장 중형차에 대해서 오늘 정의를 내리고 가려고 하니까 어허, 슈퍼챗 들어왔네. 슈퍼챗이 들어왔습니다. 정민아님께서 마무리를 하셨어요. 혀가 기시네. 알았어, 갈게. 가면 될 거 아니야. 자, 오늘 내용 좀 재밌는 게 많아요. 일단은 한국 시장에서 중형차 1등 이제 와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은 프레임이 좀 달랐고 뭐 엔진 사양이 좀 어쩌고 저쩌고 공평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SM6가 페리가 되면서 말리부는 이제 단종이 되고 새로운 게 나오겠죠. 하지만 최근에 엔진이 업그레이드가 됐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추가가 됐죠. 소나타 DM8, 기아 K5는 3세대의 플랫폼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모두 다 경쟁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뭐 4개의 차종만 한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차종이니까 4차종만 넣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고 주변에서 중형차 사실 분들 있으면 요거 보고 전해드리면 됩니다. 일단은 SM6는 엔진이 1300cc 터보 4기통하고 1800cc 터보 4기통. 요거는 제가 XM3 할 때도 들어갔던 그 엔진 같아요. 156마력에 26.5토크. 요번에 1800cc 터보 엔진은 LP는 다 뺐습니다. 전차종에서. 디젤도 일부러 다 뺐고요. 요거는 이제 메간 R이라든가 르노 측의 고성능 차에 들어가는 엔진인데 1800cc에 225마력에 30.1토크면은 꽤 출중한 토크를 내고 있죠. 말리부는 1300cc 터보는 여기랑 같은데 얘는 4기통인데 얘는 3기통이에요. 얘가 3기통인 이유는 아마 미국의 GM이 BMW나 미니나 이쪽하고 제휴해서 같이 기술 공유하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미니에 들어가는 그 엔진이 아마 이쪽에서도 같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마력은 같죠? 같은 3기통이지만 156마력이고 얘는 4기통이고 얘는 3기통이니까 토크가 약 2.4 정도가 SM6가 높고요. 소나타 DM8하고 기아 K5는 작년에 나왔던 내가 이 허물뿐인 엔진이라고, 이 엔진은 차를 출고를 빨리 하기 위해서 나온 거지 주력 엔진은 아니다라고 했던 2000cc NA 4기통은 완전히 그냥 모양만 2000cc죠. 160마력에 토크 20.0. 완전히 그냥 비리비리한 쓸데없는 엔진이고요. 지금 새로 나온 주력이 1600cc 터보 4기통, 제가 요번에 저저번 주인가 리뷰했던 K5에 들어갔던 180마력에 27 토크를 내는 이 엔진이 현재 주력이고 요번에 2.0 터보 엔진이 추가가 되죠. 자, 그러면 엔진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회사가 제일 좋냐라고 하면 저는 요 엔진하고 요 엔진에 가장 큰 점수를 줍니다. 근데 요 엔진은 차 가격도 그렇고 얘네들도 2.0 터보들 나오죠. 250마력인가 240마력으로 나오는데 얘가 2000cc 터보고 얘네들도 2000cc 터보가 나올 거기 때문에 나와보면 알겠지만 마력은 얘네가 높게 나온다 치더라도 엔진의 블럭이나 엔진의 기술력이나 냉각이나 내구성 모든 면들에서 엔진만 놓고 보면 말리부에 들어가는 2000cc 4기통 엔진이 제일 좋고요. 가격 대비 그 다음에 세금이라든가 모든 걸 계산하고 1400km대의 공차 중량을 256마력으로 날아다닐 만큼 힘이 남아 돌아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가장 뛰어난 엔진은 이 엔진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나오는 여기 1600cc 엔진들보다도 월등히 내구성이나 모든 것들이 검증이 된 엔진이에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적용이 됐었고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가장 내구성이라든가 효율성 모든 거에서 SM6에 들어가는 이 엔진이 네가 갑이다, 갑 이렇게 되는 거고, 출력과 모든 것, 돈까지 지불하는 모든 것들이 프리페이를 한다라고 하면 요 엔진이 갑이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엔진을 고를 때 알아서 거기서 선택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션인데요. SM6는 과거 때부터 썼던 게트락 7단 DCT 미션이고 지금은 많은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풍부하게 세팅값이라든가 어떤 코스트가 많이 다운되면서 많이 부드러워졌겠죠. 요 미션 되게 좋은 미션이에요. 1단, 2단에서 약간의 울컥거림이 간혹 있기는 하나 어떤 그 차 진짜 모르는 리뷰어가 고의적으로 출발을 하면서 막 머리를 막 앞뒤로 막 이렇게 흔들면서 막 멀미가 난다는데 피가 막 쏠리는데 그거 다 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완전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미션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차를 타면서 머리통을 그렇게 흔드는 리뷰어는 우리나라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진짜 쪽팔린 일입니다. 이 미션은
DCT 미션의 특성상 1단과 2단에서 입력 토크가 약하게 들어갈 때는 미션의 꿀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죠. DCT 미션 더블 클러치들은 입력 토크가 세게 가지 않으면 엔진의 회전수를 1500rpm 2000으로 올리면서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꿀렁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미션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 미션은 되게 좋은 미션입니다. SM6의 미션은 되게 좋은 미션이에요. 자, 그러면 말리부에 들어간 6단 오토 깊은 산골 보령 미션은 어떠냐? 이거는 보령이다라고. 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 들어갈, 지금은 이 두 차 중에 8단 습식 DCT가 안 들어가고 8탄 오토 미션이 들어가 있어요. 기아 K5도 여기랑 또이또이 미션이 들어가 있죠. 엔진도 또이또이고 또이또이인데 얘네들은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직결감은 얘보다는 떨어지죠. 하지만 시시때때로 얘보다 좋습니다. 근데 내구성도 시시때때로 얘보다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 가통도 시시때때로 얘보다는 좋을 것입니다. 근데 완벽한 냉각이나 직결감이나 빠르게 움직이고 동력의 로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건 얘가 더 뛰어나죠. 하지만 얘네 둘이 쓰고 있는 8단 오토미션보다 얘가 좀 거칠죠. 거칠어요. 부드럽기만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미션이 좋아요. 하지만 저는 남자라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사람들처럼 그런 취향으로 차를 고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취향에는 이 미션도 꽤나 잘 어울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가 진짜입니다. 어차피 엔진 미션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 쉽게 엔진 미션은 느끼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알아요. 이거는 저하고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저를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를 믿으셔야 돼요. 뭐라고 말해도 프레임이나 서스펜션에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노 사장이 여러분들보다 요만큼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하체를 많이 뜯었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차를 볼 때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부터는 집중을 하시고 저를 믿으셔야, 믿을 필요는 없고요. 저의 얘기를 재밌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메인 프레임이죠. 메인 프레임. 뼈다구라고 할 수 있는데 소재공학과 설계공학으로 가는데, 사실 소재에서는 얘네 둘이 기가파스칼, 강한 철, 스트렝스 뭐 스틸이고 어쩌고 뭐, 이건 영어로 쓰기엔 너무 칸이 좁아서 제가 한글로 쓰는 거예요. 뭐 스틸 뭐 이렇게 쓰면 돼요. 이 정도면 칸이 딱 맞죠. 아주 딱 맞아요. 지금 아주 보기가 좋죠. 근데 얘네는 수치가 다 600파스칼 이상을 씁니다. 600파스칼 이상을.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얘네는 한 670파스칼에서 730파스칼 정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말리부 같은 경우도 700파스칼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굉장히 강한 스틸을 써요. 근데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외우는 게 아니니까 대충 근사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네는 한 560 정도 넘으면은 울트라 강이라고 합니다. 기가 스틸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국토부나 건교부나 이거에 대한 몇 이상부터가 기가파스칼이다라는 규제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560 정도 넘으면은 그냥 기가파스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범위로 만들어진 이 차 전체가 제가 봤을 때는 얘네보다 현대기아 자동차가 떨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C필러 쪽이나 뒷좌석의 바닥 쪽이라든가 B필러의 기둥이라든가 A필러의 뿌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운전하면서 느낄 때도 얘네 둘이 강성이 훨씬 세고요. 얘보다 얘가 강성이 조금 더 세요. 얘가 만약에 내가 느끼는 강성이 한 85%다. 그러면은 얘는 한 88%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뭐 수치로 따지자고만 75%에서 80% 사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인 프레임의 소재에 대한 강성에서는 얘가 사실 1등이죠. 말리부가. 그리고 얘가 간발의 차로 2등이고요. 얘네는 조금 차이가 나면서 어차피 또이또이 프레임을 쓰니까 얘네는 공동 3, 4위인데 얘네보다는 스틸의 뼈대의 소재에서 약간 처진다고 보면 되죠. 자, 그러면 설계공학에서는 누가 가장 앞서냐 그러는데, 설계공학에서는 얘네가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얘네는 지금 2019년, 2020년 신형으로 나왔고 3세대 뉴 아키텍처로 나왔어요. 그럼 얘네가 설계공학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설계공학은 얘네가 제일 뛰어나요. 설계공학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얘네는
무식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차도 좀 무거운데 굉장히 단단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설계공학을 봤을 때 이쁘장하게 잘 만들어갖고 잘 짜여서 맞춰진 게 좋은 거면 얘네가 좋은 거고요. 좀 투박하고 좀 이렇게 좀 엉성하게 생겼어도 무식하게 단단한 게 좋다라고 하면 얘네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3세대로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얘네만큼 왜 설계공학이 앞서지 못했느냐라고 보면 얘네는 설계할 때 돈을 아끼는 적이 나요. 이 3세대의 뉴 아키텍처를 만들 때 소나타나 기아5를 위해서 중형차만을 위한 뼈다구 설계를 따로 한 게 아니고 범용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다 이렇게 개조해 갖고 나오는데 이게 다 용접으로 따로따로 빼서 하는 거라 딱 맞춰진 프레임으로 탁탁 조립되는 느낌이 없어요. 하체를 보면. 그거는 얘가 제일 강해요. 근데 얘도 사실 나온 지 좀 됐죠. 나온 지 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체를 보면 얘네들보다는 얘네 하체가 짜임새가 훨씬 더 좋아요. 나는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저는 이번에 얘네들이 뼈다구를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없었던 우물정자로 앞에까지 쭉쭉 나가고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얘네만 봤을 때는 이전 세대의 LF 소나타나 YF 소나타에 비하면 얘네는 뼈다구를 진짜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차들하고 비교해보면 얘네들은 몇 년이나 더 먼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보다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살짝 자존심이 상하죠. 우리나라 브랜드고 내가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원가 절감을 많이 했을까라는 좀 약간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브 프레임. 중요하죠. 서브 프레임. 서브 프레임은 가장 허술한 건 생김새로 허술은 얘가 1등이에요. 근데 단단한 걸로 따지면은 얘가 아마 얘네 둘이 삐까삐까할 거예요. 얘네들은 서브 프레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물정자를 떠나서 처음에 이렇게 서브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차체 쪽에 이렇게 연결지지 돼 갖고 여기에 서스펜션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쪽으로 나가는 범퍼 레일 쪽으로 나가는 여기가 얘네 현대 기아 자동차는 여기를 용접을 해가지고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데 이게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약간 휘어서 나가서 이거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아반떼라든가 산타페, 소렌토 등등이 다 바뀌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네모나게 안 생겼고요. 말리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부분이 넓지가 않아요. 얘네는 이 부분이 넓지가 않은데 여기 이 양쪽의 기둥 자체가 얘네보다 월등히 두껍고 이쪽에서 잡아주는 부분하고 이쪽에서 앞쪽에서 잡아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 넓은 부위가 말리부에는 없어도 제가 눈으로 봤을 때는 말리부께 훨씬 튼튼해 보이고요. SM6에 들어가 있는 서브 프레임은 이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전체적으로 기둥들은 얇지만 이렇게 넓은 면적을 포함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얘네보다도 훨씬 몇 년 전에 나왔지만 이 서브 프레임의 가장 구성이나 튼튼함은 SM6가 1등이라고 봐도 돼요. 저는 사실 이거를 인정하기 싫었어요. 왜냐면 르노에서 나오는 중형차들을 저는 별로 좋게 안 보기 때문에 당연히 서브 프레임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내가 싫다고 개인적으로 르노 삼성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거짓말해요? 그럴 순 없잖아요. 아마 튼튼하기로는 얘네가 제일 튼튼할 거예요. 근데 생긴 건 얘네가 제일 싸구려 같이 생겼어요. 근데 제일 튼튼하고 얘네는 최근에 만들어서 좋은데 그 좋은 게 누구냐? YF 소나타나 LF 소나타에 비해서 좋은 거지 경쟁사들에 비해서 좋다는 아닌 거죠. 그게 이 소나타와 K5의 현실인 거죠. 서브 프레임은 이래요.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지금 무슨 차를 선택해야 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얘가 1등이죠. 근데 이제 서스펜션에 가면 이제 좆되는 거죠. 지금 서스펜션을 제가 맨 밑에다가 뽑아놓은 이유는 이유가 있었겠죠. 서스펜션이 맨 밑에 있는 이유. 여기까지 오면은 얘가 1등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근데 이제 서스펜션으로 가면 뒤집어지는 거죠, 다시. 얘는 이제 홍길동 서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뒤집어지는 건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서스펜션에서 프런트, 전방의 서스펜션을 본다라고 하면 얘네 넷 다 모두 다 전방의 서스펜션은 맥퍼슨입니다. 맥퍼슨 서트롯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차대 쪽에 붙는 피봇이 볼 방식의 볼 방식, 얘는 롤 방식의 롤 방식, 얘네는 롤 방식의 볼 방식, 얘도 롤 방식의 볼 방식. 아주 다르죠. 얘는 맥퍼슨인데 볼볼, 얘는 롤롤, 얘는 롤볼 롤볼. 자, 여러분 뭔지 궁금하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이쪽에가 바퀴가 달리는 부분이고 이 두 개가 차에 달리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긴 걸 롤이라 그래요.
롤 케이크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걸 제가 볼이라 그래요. 이게 정식 명칭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정비 책에 여기에 대한 정식 명칭은 안 나오는데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롤 케이크를 닮아서 롤 방식. 볼처럼 생겨서 볼이라 하는데 롤 케이크처럼 생긴 게 좋은 점은 뭐냐? 정확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볼 방식에 비해서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하고 얘는 수직으로만 움직여서 정확도는 끝장이 나는데 자유도가 없기 때문에 승차감에서 불리해요. 그래서 모든 전륜차들은 전방에 있는 서스펜션에 정확도를 요구하는 앞쪽에는 롤 방식을 쓰고 핸들을 틀었을 때 바퀴가 움직이고 이랬을 때 자유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볼 방식을 써요. 그래서 이게 내 앞바퀴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쪽 바퀴에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조수석에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소나타랑 K5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말리부에는요. 앞하고 뒤가 다 이렇게 볼 방식으로 돼 있어요. 자유도는 떨어지겠죠. 근데 미국처럼 광활한 대륙을 계속 달릴 때나 노면이 안 좋은 미국의 고속도로가 되게 노면이 안 좋으니까 그런 데서 차를 강인하게 잡고 가려면 앞뒤가 이렇게 롤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말리부는 앞뒤가 다 이렇게 롤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리뷰해서 이번 주에 나가는 알티마도 그렇고 르노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체적인 서스펜션 세팅을 되게 독특하게 해요. 이 르노하고 닛산 애들이 약간 독특한 기술이 있는데 이 앞에 서스펜션을 맥퍼슨을 양쪽을 다 볼 방식으로 잡아가지고 볼 방식을 잡으면 자유도가 되게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 볼 방식을 하면서 이 크기를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굉장히 크게 만들고 댐퍼하고 스프링의 움직임의 범위를 일반 차들하고 다르게 세팅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SM6가 이 두 가지를 합친 서브 프레임을 쓴다 그러잖아요. 이 서브 프레임을 이 장점의 두 가지를 합친 이유가 뭐냐면 서브 프레임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저 서스펜션을 세게 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뼈다구를 세게 만든 다음에 서스펜션에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 SM6나 알티마나 이런 차들을 몰아보면 전륜 차량인데 다른 차들하고 앞에 스티어링 느낌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뼈다구하고 서브 프레임을 강하게 만든 다음에 서스펜션에 자유도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알티마는요. 앞에다가 이런 서스펜션을 넣은 다음에 뒤에다가 W15 서스펜션. 걔는 완전히 미친 또라이예요. 알티마는 전륜차 중에서 유일하게 후륜 서스펜션이 W15입니다. 트레일링 암이 없는 이번 주에 나가는 저의 하체 오리기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트레일링 암이 없는 후륜 구동차 같은 W15 서스펜션을 써요. 근데 얘네는 여기다가 뭐를 써? 토션빔을 쓰죠. 왜? 싼 마이로 가기 위해서. SM6는 다 잘 만들고요. 토션빔에서 차 말아먹은 거예요. SM6를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처럼 알티마가 쓰고 있었던 그걸 그대로 썼잖아요. 얘네 대박 났을 차량이에요. 진짜 대박 났을 거예요. 근데 얘네는 토션빔을 넣고 여기서 단가를 대폭 줄이면서 차 망한 거예요. 이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4WS라는 사륜 조향을 넣었죠. 그래도 뭐예요? 근본이 잘못된 건 말아먹는 거예요. 얘네는 여기다 토션빔 안 넣고 알티마가 썼던 독립식 더블 서스펜션 썼으면 대박 났죠. 진짜로 대박 났죠. 얘네는 이거 하나 때문에 차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앞에 서스펜션은 얘네들 중에서는 독특하게 부드러우면서 강하게 잡는데 사실 운동 성능에서는 말리부에 들어가는 롤 방식과 롤 방식구 여기 얘네도 알루미늄으로 잡기 때문에 얘네께 가장 좋긴 가장 좋아요. 얘네는 그냥 무난한 거죠. 대부분의 전륜차들은 다 롤 방식과 볼 방식을 섞어서 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저런 서스펜션을 써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종합적으로 점수를 다 매기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에서 부들부들 조용하게 AS 잘 받고 그냥저냥 무난하게 타려면 소나타 기아 K5가 제일 낫죠. 그중에 현재 기아 K5가 디자인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고객 대응을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현재 기아 K5가 7,000대 8,000대씩 팔리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무난하니까. 근데 이번에 새로 SM6가 나왔어요. 말리부는 보조 미션에서 말아먹고 GM, 쉐보레에서 어떤 국가 간의 분쟁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말아먹고 다 안 됐죠. 디자인도 이제 오래됐고. 그래서 얘네는 새로 살아나려면 뉴 모델이 나오기 전에는 이걸로는 심폐소생술이 불가능한 상황. 얘네 거의 떡실신했다고 보면 돼요. 얘네는 그러니까 빼야죠. 얘네는 빼고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SM6가 얘네를 경쟁 상대로 이길 수 있느냐? 뒷바퀴의 토션빔, 그 다음에 게트락 미션의 부드러움이 오토 미션만큼 부드럽지 않은 이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SM6가 얘네보다 차는 좋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 토션빔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사실 이해 못 하거든요. 저는 중형차에서 토션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형차 SM6에 들어간 예전에 뭐 AM 링크, 어댑티브 모션 링크,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뭐 무뎌갖고 못 느낀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거 수치로만 봤을 때는 SM6가 개꿀이죠. 얘가 개꿀이에요. 요거 하나 빼고는. 그리고 나는 이 게트락 미션 좋더라고요. 직결감도 있고 나는 스포티하고 연비도 좋아서 좋은데 토션빔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SM6를 사는 게 제일 좋죠. 무난하게 부드럽게 타려면 무조건 얘네 K5나 소나타를 사야 되는 게 제일 좋고요. 어떻게 여러분 정리가 좀 됐습니까? 저희가 최대한 저의 어떤 주관적인 저희가 느끼고 제가 탔던 뭐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장치가 되어 있는 진짜 객관적으로 본 거죠. 그냥 존나 주관적인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좀 이거 돈 주고도 못 듣는 강의라고. 이제 제자리 가면 이제 슈퍼챗 막 터지는 거죠. 기대하고 제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